그러니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요. 예.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보시면은 대마초 그 당시 훌가리. 큰 대마초 사건이 터지면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였던 거죠. 중앙정보부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대마초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덮는다든가.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지난 10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것은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었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공작이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보의 민주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고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정보를 기관들이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정보라는 건 양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나눠야지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관련된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보시면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는 수많은 매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조작설이 사실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모론 자체가 나오게 되면 그 음모론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받으면서 사실은 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강 기자님. 거죠. 강 기자님. 네. 이게 보니까 대마초 무슨 프로포폴 이런 것도 그때 터진 게 아니라 미리 정보를 딱 갖고 있다가 정치적 사건을 덮으려고 연예인 사건을 딱 터뜨리는 그렇게 의심한 옛날 서태지 스캔들 때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일단 제일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국정원 프로포폴을 기획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썼던 취재 수첩을 다 뒤져봤어요. 최근에. 근데 2011년인가 12년도에 연예인들,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들이 주로 상습 투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에모 씨가 있었죠. 에모 씨요? 에이모 씨. 네. 에이모 씨. 네. 깜짝 놀랐네. 에이모 씨라서 외국인인 줄 알고. 나갔죠, 외국으로. 네네. 그분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빠짐없이 재판을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검찰에서 그 블랙리스트 82명 중에 한 명인 그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건 분명히 제 귀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디선가 흘러나온 얘기네, 그럼 있었네, 뭔가. 재판에서도 그 이름 석자가 나왔어요. 소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게 2010년도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이름 석자를 얘기했으면 좀 의아했던 게,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사실 그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합법이었고 합법이 그렇죠. 자체가 수면 아니었어요. 유도제니까. 수면 유도제고 이게 뭐 우리가 뭐 기치료사나 아니면 주사주만 불러가지고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불법의 사유가 없었는데도 이 재판에서 검찰이 그 부분에서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국정원에서 그걸 포착을 해서 퍼뜨리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제 와서 소름 좀 돋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일치 같은데 사실은 기획되어 있는 분이 그런 맥락이 좀 있었어요. 검찰에서 분명히 이 부분 주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태지 이지아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1년이죠? 맞아요. 사실 서태지 나 씨하고 모수가 뜰 때. 네, 맞아요. 서태지 씨하고 이지아 씨가 결혼한 사실은 정말 아무도 몰랐던 얘기예요. 이지아 씨가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했냐면 이지아 씨가 사는 강남 신사동이었는데 그 신사동에서 이지아 씨를 봤다라는 글만 올려도 소속사 직원들이 몰려와서 글 좀 지워주세요 하고 올 정도로 이지아 씨에 대한 거주지며 뭐며 본명까지도 모두 다 비밀로 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두 사람의 55 연예계 황제 서태지가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게 당시에 이제 BBK 사건이 있었죠. BBK 사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 그 아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BBK 때. 그 알이 어디 SBS 하는 SBS. 그 알. 네네. 알고 싶다 그 이것이. 유명한 그 알. 네. 그 알.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BBK에 대한 의혹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할 때 검찰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날이었어요. 그때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게
빵 터진 거죠. 조금 더 의혹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지아 씨의 법무법인을 담당했던 게 이제 모 법무법인이 있는데 대형 로펌이죠. 거기서 이 BBK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루트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설이 있었죠. 그거는 그때 서태지 이지아 결혼설은 네. 이것은 이 사건 덮으려고 하는 건데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보다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맞아요. 먼저 댓글을 올리면서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연예인 관련 무슨 마약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등 스캔들이나 이런 거 터지면 이것도 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뢰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 오승환 선수하고 소녀시대 유리 씨 뭐 사귄다 어쩐다 열애설. 소식 났을 때도 네. 보면 그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이영구 총리를 구하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로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인터넷에서 조금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정원 이 찌라시, 네. 프로포폴 유포설 네. 이런 거 등등을 보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니었었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연예인 프로포폴 이런 것까지 기획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이게 국정원 우리나라 최고의 요원들이 모여서 심리전을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들자, 거기까지 하면 진짜 프로포폴 설을 역대급이에요. 퍼뜨리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자문을 국정원 요원들만 한 게 아니라 심리학 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합성사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래서 연예인을 망신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기획하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으려면 다시 듣기로 해갖고 어제 정봉재 정치쇼 최반장 시간에 자세히 다뤘어.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제가 뭐 길진 않지만 연예 기자를 하면 생각이 든 건데 몇 년 차예요? 10년 차예요. 제일 기사 잘 쓸 때인데.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열애설, 특히 아까 말씀한 오승환 하고 그 소녀시대 모 멤버하고의 열애설은 그거를 직접 취재한 사람이 저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국정원이 이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려워요. 열애설 같은 경우는 연예 기자까지 관리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거는 그런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른바 관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명단, 관리 사건. 맞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 야, 니네 요즘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사야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야, 마약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없어? 그럼 그 다음날 빵 대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2002년 사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 자기들이 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체 관리라는 어떤 특수 분야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들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 거기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직원 아니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연예인들 좌파 성향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투약서를 퍼뜨리려고 했던 준비를 했고 또 심지어는 합성사진 만들고 이런 등등을 심리 전문가들 의 자문을 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말 기도 안 차는 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니까 사실은 이전에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중정이라는 데 이런 데가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또 정치 공작은 상당히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하다가 안 되면 주워 패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너무 무능하니까 우리 일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게 아니 예를 들면 정도원 의원을 사찰하고 싶다. 그러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문건에 남기냐고요. 문건에 남긴다는 건 뭐냐면 문건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려고 그런 거죠. 보고용으로 나 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SNS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이제 뭐 캠페인 할 때 인터넷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SNS를 가지고 여론이 잘 안 바뀌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슈를 SNS가 댓글이 따라올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만들면 되지.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누가요? 저 MB 정권이 그걸 댓글로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수준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저 사찰을 한 사람은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이모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인사 조치를 요구했죠. 아니 그 사람 불쌍하니까 자르지는 마라 그랬어요. 예. 하지만 그 사람 청와대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국정원 직원인데 저를 사찰한 사람이. 그래서 저런 사람 청와대에 두면 되냐?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 자르지는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세훈 원장 어떻게 걸렸어요? 그 한심하죠. 저를 쫓아다니다 저한테 걸렸다니까요. 아, 미안하고 그러다가? 예. 원세훈 원장 별명이 원따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런 큰 조직 특히 정보 업무를 바라보지 않은 분이 아닌데 이걸 잘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뭐 청와대에다가도 이것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저것도 예.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정돈 의원님 예. 어떻게 잡았어요? 궁금해요. 아니,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예. 우리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사찰에 대해서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늘 미행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녁 먹거나 술 먹는 사람들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받았나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겠죠. 그래갖고 그걸 증권사 찌라시에다가 막 뿌립니다. 정돈이가 돈 먹고 다닌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주간지 일간지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넘겨주죠. 기사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지 일간지 기자 중에서도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누가 그러고 다닌지를 잡아냈죠. 이렇게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그래서 가지고 만났어요. 그 사람 아니 만났어.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이제 당시 이상득 씨를 만나서 예.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거를 저 이상득 밑에 있는 사람이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저 청와대에 두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국정으로. 결국 돌려보냈어요. 이상득 씨가 그걸 받아들였죠. 어느 정도. 그게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모 월간지에 예. 그 정태근이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누라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축제를 했다라는. 저도 그때 기사를 보고 믿었어요. 그 기사를. 근데 더더군다나 제처는 월급쟁이인데다가 저하고는 뭐 제처 지분도 없는 회사고. 아, 지분도 없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뒷조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찌라시 사실인 흘리고. 것처럼 찌라시 흘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기사화시키고 작업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네. 그리고 지금 박덕흠 국회의원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저희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박덕흠 의원이 그의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예. 그걸 받으면 매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주거든요. 예. 근데 그걸 받자마자 40일인가 있다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친하다는 이유로. 예, 같이 밥 먹은 현장을 또 40일이 미행해서 아니라 4일 4일 만에 만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아니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그걸 저희들이 몰랐었어요. 이분이 한참 나중에. 아, 같이 잘 아시는 분이? 아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네. 그 사찰조 관련 조사할 때 박덕흠 의원한테 그 당시 의원이 아니죠. 검찰에 전화 와서 정태근이 때문에 사찰받는 거 맞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만 했었는데 실제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요. 예.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보시면은 대마초 그 당시 훌가리. 큰 대마초 사건이 터지면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였던 거죠. 중앙정보부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대마초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덮는다든가.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지난 10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것은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었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공작이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보의 민주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고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정보를 기관들이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정보라는 건 양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나누어야지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관련된 뭔가 객관적인 때 있는 분이 그런 맥락이 좀 분이었다. 있었어요. 검찰에도 분명히 이 부분 주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태지 이지아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언제였냐면 2011년이죠? 맞아요. 예. 사실 서태지 나 씨하고 모수가 뜰 때. 네, 맞아요. 서태지 씨하고 이지아 씨가 결혼한 사실은 정말 아무도 몰랐던 얘기예요. 예. 이지아 씨가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했냐면 이지아 씨가 사는 강남 신사동이었는데 그 신사동에서 이지아 씨를 봤다라는 글만 올려도 소속사 직원들이 몰려와서 글 좀 지워주세요 하고 올 정도로 이지아 씨에 대한 거주지며 뭐며 놀랍네. 본명까지도 모두 다 비밀로 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두 사람의 55 연예계 황제 서태지가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게 당시에 이제 BBK 사건이 있었죠. BBK 사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번 주에 그 아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BBK 때. 그 알이 어디 SBS 하는 SBS. 그 알. 알고 싶다 그 이것이. 유명한 그 알. 네. 그 알.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BBK에 대한 의혹을 주진우 예. 기자가 보도할 때 검찰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예. 이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날이었어요. 그때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게 빵 터진 거죠. 조금 더 의혹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지아 씨의 법무법인을 담당했던 게 이제 모 법무법인이 있는데 대형 로펌이죠. 예. 거기서 이 BBK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루트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설이 있었죠. 그거는 그때 서태지 이지아 결혼설은 네. 이것은 이 사건 덮으려고 하는 건데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보다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맞아요. 먼저 댓글로 올리면서 쫙 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연예인 관련 무슨 마약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등 스캔들이나 이런 거 터지면 예. 이것도 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뢰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 오승환 선수하고 소녀시대 유리 씨 뭐 사귄다 어쩐다 열애설. 소식 났을 때도 네. 보면 그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이영구 총리를 구하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로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알고. 예. 네. 나갔죠 외국으로. 네네, 그분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빠짐없이 재판을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예.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검찰에서 그 블랙리스트 82명 중에 한 명인 그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건 분명히 제 귀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어디선가 흘러나온 얘기네 그럼 있었네 그 뭔가. 재판에서도 그 이름 석자가 나왔어요. 소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게 2010년도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이름 석자를 얘기했으면 좀 의아했던 게,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사실 그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합법이었고 합법이 그렇죠. 자체가 수면 아니었어요. 유도제니까. 예. 수면 유도제고 이게 뭐 우리가 뭐 기치료사나 아니면 주사 아줌마 불러가지고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불법의 사유가 없었는데도 예. 이 재판에서 검찰이 그 부분에서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국정원에서 그걸 포착을 해서 퍼뜨리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제 와서 소름 좀 돋더라고요. 뭐 저는 우연의 요번에 일치 같은데 사실은 기획. 다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보시면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는 수많은 매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조작설이 사실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예. 자연스럽게 음모론 자체가 나오게 되면 그 음모론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받으면서 사실은 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강 그런 기자님. 거죠. 예. 강 기자님. 네. 이게 보니까 대마초 무슨 프로포폴 네. 이런 것도 네. 그때 터진 게 아니라 미래 정보를 딱 갖고 있다가 정치적 사건을 덮으려고 연예인 사건을 딱 터트리는 그렇게 의심한 옛날에 서태지 스캔들 때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일단 제일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 국정원 프로포폴을 기획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예. 제가 예전에 썼던 취재 수첩을 다시 뒤져봤어요. 최근에. 어허. 근데 2011년인가 12년도에 연예인들,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들이 주로 예. 상습 투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에모 씨가 있었죠. 에모 씨요? A 에이모 씨. 네. 에이모 씨. 예. 네. 에모 깜짝 씨가 놀랐네. 깜짝 에이모 씨라서 놀랐네. 외국인인